안녕하세요. 저는 62세 남성 김준호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직접 꺼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최근에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작은 수제화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평생을 손으로 신발을 만들며 저와 형을 키우셨죠. 손으로 만든 신발은 정성이 깃든 예술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과도 친구처럼 지내셨습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 대학을 가며 독립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신발 가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게에서 함께 일하며 기술을 배우던 김도훈이 있었습니다. 도훈은 씩씩하고 성실한 친구였고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그를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도훈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가족이 없었고 어릴 때부터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형, 나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알고 보니 도훈이 살던 원룸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훈은 힘들게 번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지만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전부 사기당했습니다. 야, 내가 한 달 안에 갚을게 진짜야. 믿었던 친구는 돈을 들고 사라졌고 월세를 내지 못한 도훈은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날 도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우리 가게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준호야, 도훈이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하자. 아버지는 단번에 도훈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훈은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야, 도훈아. 많이 먹어. 내가 건강해야 일도 하지. 도훈은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때부터 도훈이와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형, 오늘 배달은 내가 다녀올게요. 형은 가게에서 쉬세요. 야, 도훈아. 너 아침부터 기침하던데 내가 갈 테니까 넌 좀 쉬어. 아버지의 가게는 오래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점점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값싼 신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같은 수제화 가게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죠. 아버지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발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전단지 돌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준호야, 사람 발에 맞춘 신발을 만들어야지. 기계로 똑같이 찍어낸 신발을 파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끝까지 전통 방식을 고수하려 했지만 저는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지혜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딸이 태어났죠. 가장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는 점점 어려워졌고 저는 수제화 가게뿐만 아니라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공사장 일용직까지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버티던 어느 날 도훈이 제 고민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형,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요. 도훈아, 우리 가게 매출이 너무 줄어서 고민이야. 이제 뭔가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은데. 형이 만든 구두 진짜 편하잖아요. 내가 근처 공장이나 회사 돌아다니면서 홍보해 볼게요. 그렇게 도훈은 누구보다 가게 홍보를 열심히 해줬고 그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도훈은 평소처럼 배달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형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로 도훈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도훈의 아내와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도훈의 아들은 울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뒤 도훈이의 처와 아들은 가게에 편지 한 장만 남기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준호 씨 여기 있으면 도훈 씨 생각이 너무 나서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그렇게 저는 또 하나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 혼자서 힘겹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형이 찾아와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돈이 좀 필요해. 도와줄 수 있겠니? 형이었기에 저는 믿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모아둔 돈이었지만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흔쾌히 형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이 은혜는 꼭 갚을게. 하지만 그 후로 형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직접 형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형, 왜 연락이 안 돼? 아, 준호야, 미안하다.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도 연락이라도 줬어야지. 돈은 언제쯤 갚을 수 있어? 아, 그게 말이지.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뭐, 형이 직접 돈 빌려갈 때는 금방 갚는다더니 이제 와서 못 갚는다고? 야, 그깟 돈 얼마 된다고 난리냐? 넌 가게라도 물려받았잖아. 내가 받을 게 더 많아. 솔직히 따져보면 아버지 가게 내가 차지한 거잖아. 난 처음부터 제대로 못 받은 거나 다름없다고. 전 형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어렵다며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돈을 갚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형, 우리가 남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뭐 어쩔 건데? 지금은 돈 없어. 기다리든가 말든가. 이 말을 끝으로 형은 등을 돌렸고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저는 수제화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고 가게를 정리한 채 서울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저는 공사장 막노동, 배달, 허드렛 일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내도 설거지, 청소일까지 하며 함께 버텼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키웠습니다. 옷이 남루해도 밥 한 끼를 굶어도 자식들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직장을 잡았고 딸은 대학을 졸업해 가게를 차리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아빠, 가게 차리려면 돈이 좀 필요해요. 자식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습니다. 이 돈은 꼭 갚을게요, 아버지. 그렇게 힘겹게 모은 돈을 모두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가게가 열리고 난 후부터 자식들은 저희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빠,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렇게 연락이 뜸해졌고 어느새 우리는 자식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만아, 엄마가 아파 병원에 좀 와줄 수 있겠니? 바빠서요. 간병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누나한테 연락해 보세요. 지혜야, 엄마가 많이 아프다. 엄마 간병 좀 도와주겠니? 아빠, 저 가게 때문에 바빠요. 엄마 치료비는 보험금 있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자식들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결국 나를 버렸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퀵 배달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던 중 한 회사로 물건을 배송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빤히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김준호 아저씨 아니세요? 그는 도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얼마나 찾았다고요. 10년 전에 아저씨 구두가게를 찾아갔는데 가게는 없어지고 동네 분들이 아저씨가 서울로 이사 갔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수제구두 가게를 몇 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야 이렇게 뵙네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도훈을 쏙 빼닮은 그 얼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충호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가진 것도 없이 동네를 떠나 힘겹게 살았을 아이. 20년이 흐른 지금 이렇게 훌쩍 자라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도훈의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예전엔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아니다, 난 괜찮다. 난 이미 내 아버지에게서 받을 만큼 받았다. 아저씨,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준호 형님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거라고요. 아저씨는 제 은인입니다. 그러니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충호는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제게 다시 수제화 가게를 열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저씨, 다시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 저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충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배달 일은 그만두세요. 이제 다시 가게를 하세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아저씨는 최고의 장인이세요. 저를 믿고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날 저는 다시 신발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제화 가게의 재오픈, 그리고 놀라운 변화. 충호의 지원 덕분에 새로운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가게였고 하나둘씩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신발 진짜 편해요. 이런 구두는 처음이에요. 오래오래 장사하세요.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제 가게는 점점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충호가 가게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이네요. 다 내 덕분이다. 충호야. 그렇게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그렇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게가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빠, 남편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자식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온갖 사랑과 지원을 받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자식들. 내 자식들 힘들어할까봐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보려다 결국 어쩔 수 없어 엄마 간병 좀 해달라는 작은 요청조차 자기들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어려워지니 또 어김없이 부모를 찾았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들이지만 너무 화가 나고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뭘 또 바랄 게 있어? 나는 이래서 엄마 병원비 벌어야 해서 엄마 간병할 사람이 없어. 부탁했을 때 네가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뭐라고?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들을 키워주셨는데. 결혼하고 나하고 내 아이들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했어요.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부모님 외면하고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셔도 정말 할 말 없어요. 자식들 키우다 보니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며 키우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엄마 아빠한테 날마다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를 파내 엄마가 편찮으실 때 그렇게 모질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도와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한때 저를 버리고 외면했던 자식들. 하지만 저는 부모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자식들이 도움을 청하는데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엄마랑 상의해 보아. 그날 밤 아내와 함께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당신이 화난 거 알고 나도 애들한테 아직 화가 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외면했잖아.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그래도 우리 부모잖아. 애들이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잘못했지만 한 번은 다시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얼마 후 자식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부모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는 걸요. 아내는 손을 내밀어 딸을 감싸 안았습니다. 늦었어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자식들은 스스로를 탓하며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구두 가게를 도왔습니다. 내가 예전에 아버지를 도왔을 때처럼 딸은 매주 우리를 찾아와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구두 닦아드릴게요.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가족은 비록 한때 멀어졌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운명은 알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그 옛날 도훈이와의 추억이 이렇게 도훈이의 아들을 만나 다시 구두가게를 열게 해주고 자식들과도 다시 이어지고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언제, 어떻게든 찾아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